네, 중앙고 1학년 드디어 기말고사 끝나가지고요. 그 기말고사 시험 어땠는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 제작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1학년 중간고사가 진짜 어려웠죠. 그때 너무 어려웠었고 평균이 뭐 40점대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요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할 때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잠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이도 자체가 킬러 문항에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에서 좀 더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 이번에 문제를 늘리겠다라고 미리 선전포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들은 아마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요번에 시험 자체를 가지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중난이도하고 하난이도 문제들이 은근 많이 배치가 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엔 좀 어느 정도 배려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1번부터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뒷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즉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넣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렵지가 않고요. 번호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름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름차순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논술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논술형 문제 두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은 원래 이 60점 정도가 한 4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걸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어땠냐가 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이번에 지금 현재 시험이 끝났고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저번 시험보다 평균이 결국은 1점 올랐거든요. 조금 더 쉬웠는데 1점밖에 안 올랐다. 사실상 오른 것도 아니죠, 1점이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평균이 1점밖에 안 오른 데는 치명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험에서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다 찍은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 찍은 친구들 중에서 이 4번 쓴 친구들은 4점 나왔어요, 4점. 왜냐면은 4번이 답안지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평균 왜곡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점 정도 받아야지, 찍었을 때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받아야 될 친구들이 1점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제 왜곡 현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점에서 7점 정도, 평균 5점에서 7점 정도 올랐지 않을까. 즉 한 문항 정도씩은 우리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다 맞추지 않았을까, 더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좀 더 보완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한 3문항까지 맞췄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저번 시험보다 이번 시험에서 2문항 이상을 더 맞췄다, 즉 10점 이상의 상승이 있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생각보다 꽤 잘 시험 대비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배점은 어땠는지, 배치는 어땠는지 좀 보면요. 일반적으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회 방정식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원회 방정식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나 나왔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러면서 뭘 줄여줬냐면은, 학생들이 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은 좀 줄여주고, 그건 단순 연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든가 2차 부등식 이쪽의 문제들을 좀 많이 준 걸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난이도 배치였다, 문항 배치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문항이 좀 많았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학교는 지금, 우리 중앙고의 포인트, 항상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변별력이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동탄에서 그래도 우리가 원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꽤 좋은 재원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을 줄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줄을 세우는 걸 쉬운 문제로 세울 수는 없겠죠.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상문항이 좀 제법 많이 나왔고요. 상문항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상문항도 한 2문항 정도, 요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난이도의 갭은 어땠냐? 상난이도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성공적인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마인드. 네, 여기서 가져갔어야 되는 마인드, 첫 번째 마인드는 무엇이었냐면, 자,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통용되는 건데, 풀 수 있는 것만 푼다. 오늘 글씨가 조금 날아가요. 네. 자, 풀 수 있는 것만 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 버릴 문제는 과감히 버리자. 자,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고요. 100점 안 나와요. 이번에 아마 중앙고 한 명 100점이었을 거예요. 네. 언제나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풀 수 있는 문제 다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감히 버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돼요. 네, 모든 문제를 다 읽어보려고 했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배점이 높은 거, 4.8점짜리 봤을 때 이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이거 못 풀겠다 하면 바로바로 그냥 읽지도 말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그 마인드,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만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번에도 프린트랑 연계가 되었느냐의 얘기를 좀 하면은 프린트랑 사실상 연계라고 보기에는 학생들이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긴 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능형 문항풀이. 자, 실제적으로 수능형 문항풀이를 좀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마인드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수능형 문제풀이를 계속 연습을 한다. 즉, 나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상관없이 난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접근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가서도 아마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기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를 뭐 몇 개 더 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선 중요한 내용을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 자, 지금 기말이 끝났어. 기말이 끝나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이거죠. 기말이 끝났는데 뭐 기말고사까지 뭐 리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끝났으니까. 자, 그거는 시험을 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고,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2학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2학기 앞에 뭐가 있죠? 바로 우리 친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한마디, 여름방학이 있죠. 자, 이번 여름방학 중앙고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기본 개념을 복습하세요. 네, 기본 개념을 복습하십시오. 네, 2학기 거 말이에요. 2학기 거. 1학기 거 말고요. 네, 2학기 수학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기까지 마인드를 가지신 친구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1번부터 2번 시험 기준 4번까지 푼다의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까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거야. 나는 그래도 2등급 이상 받고 싶어. 자, 이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뭐냐? 바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학원에서 우리 MNS도 이번에는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반을 만들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중앙고랑 한백고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이게 필요하대서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은 꼭 챙기고 가셔야 2등급 이상 도전해 볼 수 있다. 3등급도 아마 모의고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인드를 좀 잡으셔야지, 그래야 2학기 때 좋은 성적을 얻을 거고요. 세 번째,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잔소리인데, 좀 놀지 마, 진짜.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볼까, 뭐 형이라는 입장, 뭐 삼촌이라는 입장, 뭐 어떤 입장이든 그냥 정말 가족이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제발 고등학교 1학년이 여름방학에 놀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원래 이 영상에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하는 건데, 정말로 놀지 마세요. 하루 놀수록
정말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순중하게 온전히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뭐 친구들 놀고 싶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도 그거를 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놀고 나가지고 중간고사 보러 가잖아요? 그럼 꼭 이 얘기한다. 정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자, 무조건 고등학생은 수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재수생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걔네는 맨날 방학이야, 맨날 방학. 맨날 방학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못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수시잖아. 수시로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수시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놀면 수시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놀지 마세요. 자, 요거까지가 이번 여름방학, 네, 잔소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름방학 전략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스케줄 짜는 거나 그런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들은 네, 학원에 와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